내일 죽는다면 오늘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어요? 영화 노트북에서 80살 노아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갑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 엘리에게 노트북을 읽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날은 엘리가 그를 알아보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 엘리는 그를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누구세요? 왜 계속 저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도 노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랑이 설령 기억에서 사라져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화 마지막,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사람.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이런 상황, 결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리거명 대학교 줄리안 홀트 런스타드 교수팀이 전 세계를 경악시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3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조기 사망 위험이 26%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29%,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무려 32%나 사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미국 공중보건총감은 사회적 연결의 부족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위험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반대로 강한 사회적 연결을 가진 사람들은 생존 확률이 50%나 높았습니다. 340만 명의 데이터가 증명한 과학적 사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뿐인데 우리는 왜 가장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할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쓴 명상록에 담긴 것으로 그는 재위 기간의 절반을 다뉴브 강에서 이민족과 싸우며 보냈습니다. 매일 죽음과 마주하는 전장에서 그는 오히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도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모르면 불행해진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삶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입니다.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슴에 울리는 이 철인 황제의 말처럼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지만 정작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장에서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삶의 가치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당신에게 진정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아닐까요?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78세 박정호 할아버지에게는 30년간 함께 일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같은 나이에 같은 회사에 입사해 함께 정년퇴직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박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만남에서 김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가봐야겠어. 박할아버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몸 관리 잘하고. 다음 달에 또 보자. 그런데 2월 초 김 씨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보자가 마지막 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박할아버지는 김 씨의 관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친구야. 그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걸 그랬어. 고마웠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그랬어.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의 안부 인사가 마지막이 될지를. 오늘의 대화가 영원한 이별의 말이 될지를. 30년 우정도 하룻밤 사이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다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 다음에 시간 날 때 만나자. 하지만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박할아버지의 후회가 여러분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보자는 말 대신 고마워, 친구야라고 말해보세요. 나중에 연락할게 대신 지금 내가 보고 싶어라고 해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당장 연락해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시간이 가장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는 것이고 가장 잔인한 것은 그것을 절대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성인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자여사부 불사주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이는 공자가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한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강변에 앉아 쉬고 있던 공자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진정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면 시간의 길고 짧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관계입니다. 공자는 평생인, 즉 사랑과 인간다움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인자의 인. 어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이 공자가 평생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쌓아둔 재산도 이룬 성취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사람과 나눈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시간이 무한히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시간 나면이라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미룹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했듯이 시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러갑니다. 오늘 하지 않은 사랑은 내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전하지 않은 마음은 영원히 전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지혜를 따라 물어보세요. 나에게 진정 중요한 돈은 무엇인가? 나에게 진정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 시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야말로 여러분이 찾고 있던 도가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하지 않은 말의 무게입니다.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것에 달렸지 않고 그 외적인 것을 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 또한 그는 이런 명언도 남겼습니다. 단순함, 선, 진실이 없는 곳에는 위대함도 없다. 톨스토이는 이 말들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지만 농민들과 함께 밭을 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깊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평생 아내와 다투며 살았던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단순함,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단순함의 첫 번째는 바로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면 어색할까,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 하며 망설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말한 단순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단순한 말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 않은 말은 영원히 무거운 짐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전한 진실한 말은 평생의 보물이 됩니다. 톨스토이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복잡한 이유를 찾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단순함, 진실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진정한 위대함의 시작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야 삶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68세 이순옥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고 손자들까지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작년 가을 몸이 자꾸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멍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오히려 할머니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뜸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호가 우리 같이 차나 마시자. 옛날 이야기나 좀 하자. 먼 곳에 살던 딸은 매주 찾아와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엄마, 옛날에 해주던 그 미역국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들은 매일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손자들은 할머니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어렸을 때 어땠어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죽음이라는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하자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돈도, 일도, 성공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람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고 계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니 오히려 살 이유가 더 많아졌어요. 우리는 죽음의 경고를 받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위기가 닥쳐서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왜 건강할 때는 이런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누가 정말 소중한지 바로 보일 것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기 전에 그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에 삶을 가장 밝게 빛내보세요. 백만장자도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고의 덕으로 높였습니다. 그는 우정을 쾌락을 위한 것, 유익을 위한 것, 그리고 덕을 주고받는 완전한 우정으로 구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완전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덕과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이익을 위한 우정은 어떨까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안에만 지속됩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지위가 바뀌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관계입니다. 쾌락을 위한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즐길 수 있을 때만 가까이 하고 나이가 들거나 취향이 바뀌면 멀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이야말로 행복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정을 통해 우리는 선행의 기회를 얻고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네트워킹을 만든다고 합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처를 저장하고 SNS에서 좋아요를 누릅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당신 곁에 남아있을 것은 무엇일까요? 주식도, 부동산도, 명예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덕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관계만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따라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진정한 친구인가? 나는 누구의 덕과 인격을 계산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당신의 휴대폰 연락처에는 1000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벽 3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바로 그 숫자가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 괴테는 또한 이런 명언도 남겼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괴테는 평생을 통해 무수한 여성과 사귀면서 사랑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사랑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울리케 폰 레베초프와의 사랑입니다. 울리케는 괴테를 만날 당시 17세였고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괴테는 이미 늙은이가 된 스스로를 타이르며 나무랐지만 내내 사랑을 앓다가 2년 뒤인 1823년에는 울리케에게 청혼까지 했습니다. 괴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도 신분도 조건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테의 또 다른 명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순간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히 아름답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더 성공하고 더 준비가 되면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괴테가 말했듯이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괴테처럼 용기 있게 사랑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때가 아니라고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마음을 전하세요. 괴테의 말처럼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히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이별은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고맙습니다입니다. 73세 최영수 할아버지에게는 40년간 함께 일한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김동철 사장과는 어려서부터 친구였고 함께 회사를 키워온 동지였습니다. 작년 겨울 김 사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며칠을 못 넘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김 사장을 보며 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구나.
40년간 함께 일하면서도 정작 감사 인사는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며 미뤄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김 사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최 동철아, 고마웠다. 너와 함께해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어려운 시절도 버틸 수 있었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때 김 사장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마지막 인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은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최 할아버지는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고마웠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그 이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즉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오랜 친구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어. 아들아,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다. 고맙다. 친구야, 오랫동안 우정을 지켜줘서 고마워.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진심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둘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지금 말합니다. 김 사장 덕분에 배웠어요. 마지막 인사를 후회 없이 하는 법을요. 우리는 언제나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고마운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세 글자가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인사가 될 것입니다. 죽음은 미리 알려주지 않지만 사랑은 미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실 때 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루 한 통의 안부 전화. 매일 한 사람씩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없으시죠?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하루의 기쁨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하세요. 두 번째, 감사 메시지 보내기. 문자든 카톡이든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어제 말씀해주신 조언 덕분에 힘이 났어요. 항상 곁에 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바쁘다는 핑계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산책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차나 한 잔해요. 이 제안이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의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과거 이야기 나누기. 그때 참 좋았죠. 덕분에 잘 넘겼어요. 과거의 좋은 추억을 꺼내서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추억은 나눌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다섯 번째, 솔직한 마음 전하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끄럽더라도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이 방법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즉시 실천 가능합니다. 복잡한 준비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주지 않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째 날,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하기. 둘째 날, 감사 메시지 한 통 보내기. 셋째 날, 만남 제안하기. 넷째 날, 추억 이야기하기. 다섯째 날, 솔직한 마음 전하기. 일주일이면 5명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첫 번째 전화를 걸어보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지만 말 한마디로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하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포기하신 적 말입니다. 진심을 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법을 안다면 더 쉽게,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 상황 만들기보다 솔직하게 말하기. 사실 오늘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거창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 여러분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를 전할 때 구체적인 사건과 함께 말하기. 그냥 고맙다보다는 작년에 제가 힘들 때 매일 안부 물어봐 주신 거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려주면 상대방도 그때를 생각하며 더 깊이 감동받습니다. 언제, 어떤 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사과할 때 변명보다 인정부터 말하기. 제가 잘못했습니다부터 시작하세요.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라는 변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먼저 헤아려 주세요. 사랑을 표현할 때 이유와 함께 말하기.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왜 사랑하는지도 함께 전해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웃음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곁에 있어줘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말의 진정성이 더해집니다. 대화의 속도, 급하게 말하지 않기. 진심을 전할 때는 천천히 말하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충분히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급하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응에 대한 기대 내려놓기.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리 기대하지 마세요. 고맙다고 말할 거야. 나도 사랑한다고 할 거야. 이런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전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마무리하는 방법, 부담 주지 않기. 답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어떤 답변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을 더듬어도 울컥해서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문장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솜씨가 아니라 진심을 원합니다. 연습 방법, 혼자서 먼저 말해보기. 거울을 보고 연습해보세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친구야, 내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혼자서 한번 말해보면 실제로 할 때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서툰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오늘 당장 한 사람을 정하고 진심을 전해보세요. 우리는 긴 여행을 함께 해왔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전장에서 시작해서 박정호 할아버지의 뒤늦은 후회를 지나 공자의 강가 성찰을 거쳐 톨스토이의 단순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우정을 깨닫고 괴테의 용기 있는 사랑을 보았으며 최영수 할아버지의 완벽한 이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옥 할머니가 죽음 앞에서 발견한 삶의 풍요로움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3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가 증명했듯이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의 생존율이 50%나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사랑이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존율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느냐입니다. 혼자 100년을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처럼 다음에 또 보자며 미룰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전화를 들어 보고 싶다고 말할 것인가? 최영수 할아버지처럼 마지막 순간에 고맙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이순옥 할머니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야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할 것인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강가에서 깨달았듯이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생도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죽음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영원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용기가 나지 않아.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진심을 표현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용기를 얻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끼는 그 사람도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누구에게 연락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전하셨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 더 실용적인 조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